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는데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전혀 외롭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갑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는 보통 외로움이 사람의 숫자와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곁에 사람이 많으면 덜 외롭고, 혼자 지내면 더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0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는 방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생각과 관심사만으로도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관심이 풍부한 사람에게 고독은 반드시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받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잘 견디는 사람이 반드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고 깊어질수록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사람, 관심 있는 것을 함께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따라 조금 흥미로운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생각이 깊은 사람은 혼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혼자가 편하다면서도 왜 어느 순간 누구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주말에 아무런 약속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아침부터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지? 어디를 가지? 무엇을 해야 하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금세 심심해지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반면 아무런 약속이 없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디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다만 책을 펼치고 궁금했던 것을 찾아보고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차이를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면의 정신적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 생각이 이어집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며 그때는 몰랐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 사람에게는 오래 생각해 볼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공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멈춰두었던 생각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외롭지 않아? 심심하지 않아? 사람 좀 만나고 살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혼자라는 사실보다 무엇을 하며 혼자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내는 몇 시간이 누군가와 의미 없이 보내는 몇 시간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지능이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생각이 얕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에너지를 얻는 방식과 성격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누가 더 우월한가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고독이 생각보다 편안할 수 있는가입니다. 생각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해야 합니다. 대화를 따라가야 하고 상대의 표정을 살펴야 하며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 자체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해지는 것처럼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아까 들었던 말이 왜 마음에 걸렸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천천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독은 때때로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것들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중요하게 바라본 이유도 단순히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얻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정신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수록 아무 관계나 유지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심심해서 나갔던 자리도 이제는 굳이 가지 않게 됩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듣는 것보다 집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편이 낫다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사람 자체가 싫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기대하는 깊이는 오히려 커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 경험하는 또 다른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대화도 많이 했는데,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 허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화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유난히 허전했던 날이 있습니다. 분명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웃기도 했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으며 나 역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면 정작 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도 꺼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의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있었던 일, 누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대화도 필요합니다. 모든 만남에서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벼운 농담을 나누고 함께 웃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화와 실제로 나누는 대화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질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겪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하나의 이야기에서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곳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관심을 두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경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누군가는 경험한 것을 오래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답을 빨리 얻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답보다 질문 자체를 오래 붙잡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서로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럴 때 조금씩 말을 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 이야기해보고 나면 압니다. 모든 생각을 모든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가 관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적당히 웃고, 적당히 맞장구 치고, 상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합니다.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거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외로움에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것. 쇼펜하우어가 정신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고독이 중요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생각과 관심이 분명할수록 모든 사교가 똑같은 만족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 없는 척할 필요도 없고 재미없는 이야기에 재미있는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되고 궁금한 것을 마음껏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연결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한마디를 꺼냈는데 상대가 그 다음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대화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생각 때문에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고 돌아온 날에는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덜 피곤합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대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관계의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자주 모임에 나가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몇 명뿐이어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느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이런 관계를 만나는 일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심의 범위가 좁아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서도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대화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가 나보다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 관심을 두는 곳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독은 쉽게 우월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월감으로 만들어진 고독은 결국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를 사귀는 일이 지금보다 쉬웠습니다.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친해지고, 좋아하는 음악이 같다는 이유로 가까워지며, 매일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이 예전보다 드물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은 넓어졌는데 이상하게도 깊이 가까워지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취미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그 책에서 무엇을 보았는지가 중요하고, 같은 영화를 보고도 무엇을 느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누가 옳고 그른지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런 상황에서 인간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화의 깊이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몇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관심의 방향이 전혀 다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오래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혼자 생각을 정리한 뒤에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 통해야 하고 내 생각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감정도 섬세하게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며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혼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와 모든 것이 맞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깊다는 것은 사람의 차이를 더 많이 발견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깊은 생각이 오히려 관계의 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멀어지고 조금만 대화가 맞지 않아도 관계를 끊으며 결국 자신과 완벽하게 맞는 사람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신적인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위험합니다. 생각이 깊은 것과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말 생각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른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관심 없는 것을 누군가는 평생의 열정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반드시 우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를 보는 눈도 조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보다 사람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과는 함께 걷는 것만으로 좋으며 어떤 사람과는 가볍게 웃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관계에도 가벼운 관계만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상대에게 나를 완전히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고 나 역시 상대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래도 가끔은 만나게 됩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불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 그런 만남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보다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의 관계는 넓어지기보다 좁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있고 가끔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 선택합니다. 맞지 않는 관계 속에서 계속 외로움을 느끼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편이 낫다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포기한 선택이라기보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지키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외로운데도 사람을 더 많이 만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닙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싫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과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는 것이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을까? 하지만 꼭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돌려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합니다. 상대에게 맞춰 대화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관심 없는 이야기에 계속 반응해야 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혼자가 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속도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에 생각할 거리와 관심이 풍부한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결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교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지나치게 희생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이 점은 꽤 중요합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만나기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 이야기나 하기보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붙잡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지내는데 나만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자리에도 나갔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달라집니다. 약속 없는 주말이 더 이상 실패한 주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은 하루도 충분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혼자가 두려울 때는 관계에서 참아야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어도 멀어지면 외로울까 봐 붙잡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늘 지치는 사람이어도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 계속 만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보다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시간을 만들고 있는가? 를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서로를 존중하는가? 내가 계속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아닌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외로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해서 유지하는 10개의 관계보다 좋아서 만나는 2~3개의 관계가 더 편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모든 관계가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만나지 않고, 조금 다르면 멀어지고, 조금 피곤하면 혼자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를 맺는 능력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에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항상 내 기분을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줘야 하고 내가 양보해야 할 때도 있으며 서로 오해하면 설명하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수고를 나는 혼자가 편하니까 라는 말로 피하기 시작하면 고독은 자유가 아니라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를 선택할 때는 가끔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서 혼자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 혼자인가? 겉으로는 똑같이 혼자 있는 모습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시간을 즐기면서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기꺼이 마음을 엽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고독에는 여유가 있지만 두 번째 고독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고독의 가치를 생각할 때도 이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똑할수록 혼자가 편하다는 말도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누구든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잠시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것. 어쩌면 그것이 고독이 주는 자유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오래 생각해온 이야기를 한 번쯤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아듣는 사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잠시 함께 걸어줄 사람, 혼자를 잘 견디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역설이 나타납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어쩌면 그 외로움은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관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혼자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에게도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를 혼자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읽고 싶은 것을 읽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속도로 하루를 보내는 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오래 남는 영화를 보았을 때, 삶에 대해 중요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을 때, 갑자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지? 연락할 사람은 있습니다. 안부를 물을 사람도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른 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친구가 없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은데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 외롭습니다. 후자의 외로움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임에도 나갑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혼자 가지고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혼자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와 이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10명의 친구도 아니고 매일 연락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듣는 사람,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는 사람,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답을 내놓기보다 함께 질문을 바라봐주는 사람, 그리고 꼭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어쩌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원하는 관계는 넓은 관계보다 이런 깊은 연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발견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야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이미 편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을 견디느니 혼자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조금 대화가 맞지 않으면 멀어지고, 조금 피곤하면 만나지 않으며, 조금 실망하면 역시 혼자가 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순이 생깁니다. 깊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깊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 어색하기도 하며, 상대가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이 깊은 관계라면 때로는 관계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깊이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는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기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면 관계에 대한 기대도 조금 편안해집니다. 모든 생각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취향이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매번 정확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로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것. 상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기준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연결은 그 정도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관계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누군가와 생각을 나누는 기쁨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혼자 읽는 책도 좋지만 그 책에 대해 누군가와 깊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있고, 혼자 걷는 길도 좋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관계나 붙잡는 것도 아니고,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모든 관계를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몇 사람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보다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혼자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 한편에서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혼자가 편하다는 것과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어디에서 달라질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혼자일 수 있는 능력과 사람과 연결되는 능력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삶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가 잊힌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꽤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된다면 우리는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질까봐 싫은 관계를 붙잡고
혼자가 될까봐 하기 싫은 약속에 나가며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롭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작은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의 경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으면서도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반갑게 만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며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고립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고 실망하기 싫어서 기대하지 않으며 떠날 것이 두려워 처음부터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혼자가 좋아.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혼자가 가장 안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독은 결핍이라기보다 자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지혜는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단순한 결론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나를 즐겁게 해줘야 할 필요도 없고 내 외로움을 계속 채워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삶의 빈 곳을 모두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필요해서 붙잡는 관계보다 좋아서 함께하는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꽤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취미 하나만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끔 차 한 잔 마시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모두 같은 깊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찾다가 이미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놓칩니다. 내 생각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 철학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 역시 충분히 소중합니다. 생각의 깊이가 관계의 깊이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서로 전혀 다른 사람끼리도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혜란 나와 같은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해졌다고 해서 사람을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곁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날에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면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만나보고,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들어보고,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와 같은 사람에게서만 무언가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인가 함께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움에 끌려 아무 관계나 찾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인정받기 위해 나를 지나치게 바꾸지 않는 것. 혼자일 때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함께일 때 상대와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굳이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고독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안에 생각할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능력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을 자유와 누군가에게 다가갈 자유,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외롭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혼자일 때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인지 모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고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기꺼이 마음을 나누는 것.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여도 편안한 것.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